나 지호랑 같이 당신에게 돌아가면 안 될까? 우리 가족이잖아. 무너져가는 여자가 옛 남자에게 매달리며 흘린 처절한 한마디. 늦었어. 이미 선을 넘었잖아. 냉혹한 선고와 함께 여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어요. 그럼 모두 함께 지옥으로 가자.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 스며든 섬뜩한 미소. 주주총 회장에서 시한부 남자가 폭로한 충격적인 배신의 실체.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숨겨진 욕망들이 터져나오는 파멸의 무대. 오늘은 원한과 탐욕이 만들어낸 최후의 혈투가 펼쳐져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잔혹한 복수극이 막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모든 가면을 벗을 때가 왔군요. YL그룹 주주총 회장,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며 강재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김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의 눈빛을 보냈어요. 두 사람의 시선에는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의 각오가 번뜩였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한 듯 긴장감이 감돌았죠. 강재인은 침착하게 봉투를 열며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확고했어요. H&K건설과의 이중거래 문서 원본입니다. 강재인이 서류를 높이 들어올리며 선언했어요. 순간 장내가 술렁였죠. 그리고 김도희 씨 사건에 감춰진 진실의 모든 증거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김도윤이 냉정한 목소리로 이어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조작과 은폐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장을 얼음장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주주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강세리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끝이 눈에 띌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죠.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게 목덜미까지 전해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게 날조된 거라고요. 그녀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청을 높였지만 이미 주주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증거도 없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한 주주가 날카롭게 따졌어요. 또 다른 주주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세리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강세리를 향해 쏟아졌어요.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모든 거짓말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어요. 회의장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으며 모든 시선이 폭풍의 중심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폭로가 시작된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조잡한 수작으로 나를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잠시 후 이사회 의장이 단상에 올라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긴급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해임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죠.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감돌았어요. 주주들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내쉬었어요.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떠올랐죠. 눈빛에는 도끼가 번뜩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정말 웃기는군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로질렀어요. 낮고 깔린 목소리였지만 위협적이었죠. 겨우 이런 어설픈 조작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황기찬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어요. 그의 존재감이 회의장을 압도했죠. 일부 주주들은 숨이 막히는 듯 표정을 지었어요.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목을 마르게 삼켰고 또 누군가는 불안한 시선을 여기저기로 돌렸어요. 황기찬은 차분하게 양손을 뒤로 하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회사를 키워온 게 누군지 아시죠? 그런 나를 이런 유치한 수작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강재인은 황기찬의 위압적인 도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죠.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김도윤도 차갑게 황기찬을 응시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오세요. 황기찬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는 비웃으며 한 바퀴 돌아서 주주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누가 진짜 이 회사를 위해 피땀을 흘려 일해왔는지 곧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회의가 종료되고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내의 살벌한 긴장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라는 냉혹한 각오가 선명했죠. 황기찬은 홀로 회의장에 남아 커다란 창밖을 응시했어요. 그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여유로움이 묻어났지만 꽉 쥔 주먹에서는 내면 깊숙한 곳의 분노와 불안이 느껴졌어요. 폭풍 같은 전쟁이 막 시작되었고 아무도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반년. 복도 한켠 주주총회가 끝난 후 황기찬이 강세리를 조용히 불러 세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력감이 배어 있었죠. 강세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황기찬은 쓴웃음을 지으며 벽에 기댔어요. 병원에서 선고받았어.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철벽 같던 남자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강세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급하게 다가갔어요. 여보, 정말이에요? 그동안 혼자 어떻게 견뎠어요? 강세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손이 황기찬의 팔을 살짝 어루만졌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병원은 뭐라고 해요? 치료 방법은 없어. 우리 지호는 어떻게? 황기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지호의 이름을 듣자 갑자기 예리한 눈빛으로 강세리를 응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묻자.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죠. 지호, 정말 내 아들이 맞아? 황기찬의 질문이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강세리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대답해. 황기찬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압박했어요. 죽기 전에 진실만큼은 알고 싶어. 그의 눈빛에는 마지막 남은 힘이 모두 집중되어 있었어요. 강세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호는 당연히 당신 아들이지. 황기찬은 강세리의 늦은 대답에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죠. 그렇군. 내가 괜한 질문은. 차가운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복도에는 죽음보다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거짓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황기찬의 마지막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운명의 순간이었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 내 인생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황기찬은 홀로 서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강규철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둠 속에 감춰진 비자금의 실체, 김도의 사건의 진실. 그리고 모든 악의 시작점이었던 강세리와의 금지된 관계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삶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결국 모든 게 강세리 때문이었어. 황기찬이 중얼거렸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탐욕,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맹목적인 집착. 강세리라는 독이 그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면서 모든 판단력을 흐려놓았던 거죠. 강세리가 지나간 후 강재인과 마주한 순간 황기찬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혼자서는 안 죽어. 나만 끝나는 건 절대 없을 거야. 겉으로는 위협처럼 들렸지만 그의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뒤늦은 참회와 마지막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죠.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감당할게. 황기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다짐이 솟아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나락으로 끌어내린 강세리에 대한 분노도 함께 끌어올랐죠. 복수와 참회, 증오와 책임감이 그의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모든 게 끝난다. 황기찬의 시선이 걸어가는 강세리를 향했어요. 이제 권력을 지키는 것보다 그녀의 파멸이 더 중요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더라도 강세리만큼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결의가 불타올랐죠. 그는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비자금 문제와 각종 범죄 정황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강세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방법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언론을 활용하고 주주들을 설득하고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킬 작전이었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황기찬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번뜨셨어요. 죽음을 앞둔 남자의 마지막 복수극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에서는 강세리를 향한 마지막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절대 멈추지 않을 각오였어요. 이제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 지호는 내가 데려가겠어. 주주총회에서 황기찬과 강세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것을 지켜본 태호가 복도로 나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단호한 결의가 새겨져 있었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이었어요. 태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 지호는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어. 강세리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시한부 황기찬은 이제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계산이 섰죠. 오히려 태호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전략을 바꿔 태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태호 씨, 지호와 나도 함께 데려줘. 우리 가족이잖아. 지호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나도 당신 곁에 있게 해줘. 그렇게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날게. 태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안 돼. 넌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구나. 아들을 거래 수단으로 쓰는 걸 보니. 내가 끼어들면 지호가 더 큰 위험에 빠져.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지호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 순간 강세리의 얼굴이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애원하던 표정이 일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눈빛이 완전히 돌변하면서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호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렸어요. 절대로 당신에게 넘겨줄 수 없어. 강세리는 차갑게 뒤돌아서며 걸음을 옮겼어요. 걸어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수 같은 다짐이 자리 잡았죠.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지호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거야. 겉으로는 절망에 빠진 여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태호는 강세리의 변한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순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엿본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런 여자에게 지호를 맡겨둘 수는 없어. 태호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지호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강세리의 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걸고 버리는 생존 게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황기찬에게 더 이상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이미 시한부를 선고받은 몸이고 조작이든 위조든 날조든 무슨 수를 써서든 강세리를 무너뜨릴 생각뿐이었어요. 그것이 이미 고인이 된 김도 희대리를 이용해서라도 말이에요. 이중거래 관련 모든 책임은 캐서린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해임한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단상에서 먼저 일어선 건 황기찬이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전사의 모습이었죠. 황기찬이 천천히 눈을 뜨며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죠.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이중거래 문서와 관련된 모든 일은 캐서린, 즉 강세리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진 순간이었어요. 강세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린 장본인도 바로 그녀입니다. 황기찬의 두 번째 선언이 떨어졌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주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보조 직원이 조작반에서 신호를 받고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충격적인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건 회사의 주계좌 화면이었어요.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첫 번째 증거를 보시죠. 황기찬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난 2년간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입니다. 복잡한 송금 경로가 화면에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자금의 경로가 한눈에 들어왔죠. 다음 화면에서는 중간 경유지로 사용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이 모든 회사들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핵심 증거가 공개되었어요. 화면에 캐서린 명의의 계좌가 먼저 나타났어요. 회사 자금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황기찬이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캐서린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송금 내역들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기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두 번째 계좌가 나타났어요. 강세리의 개인 통장 정보가 화면에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캐서린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곳이 바로 여기예요.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 주명까지 모든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송금 날짜와 정확한 금액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캐서린에서 강세리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이 완벽하게 추적되어 있었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믿을 수 없어. 한 주주가 중얼거렸어요. 캐서린이 가명이었다는 거야? 또 다른 주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세리를 향한 시선들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황기찬은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최종적으로 강세리 본인의 계좌로 옮긴 겁니다. 완벽한 계획된 범행이죠.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강세리는 화면 속 두 계좌의 연결고리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 애썼어요. 조작된 자료예요. 믿지 마세요. 그녀가 일어서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황기찬이 다음 자료를 공개했어요. 화면에 김도희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직접 녹음한 육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김도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캐서린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슬픔과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함께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큰 일에 연루되었죠. 회사 자금을 캐서린 명의 계좌로 옮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캐서린, 아니 강세리의 지시였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어요. 김도희의 마지막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캐서린과 강세리가 같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계획한 건 그녀예요. 이어서 김도희가 직접 작성한 메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손글씨로 쓰인 메모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캐서린 명의 계좌를 거쳐 강세리 개인 계좌로 최종 이체 모든 계획은 강세리가 세웠음이라는 내용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메모 마지막 부분은 더욱 절절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캐서린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강세리라는 걸 알았을 때 배신감이 컸다.
김도희의 마지막 양심 고백이었어요. 황기찬이 엄숙하게 마무리했어요. 김도의 대리가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도한 건 분명히 강세리입니다. 캐서린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완벽한 범죄를 꾸민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장내는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어요. 주주들이 강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혹에서 분노로 변해갔죠. 강세리는 화면 속 자신의 두 계좌와 결정적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황기찬이 마지막 말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얼굴을 찌푸리며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어요. 황기찬이 신음을 내뱉었어요.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였어요. 무릎이 꺾이며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황기찬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요. 한 주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119에 신고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비서와 몇몇 사람들이 황기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바닥에 쓰러진 황기찬의 모습을 비췄어요. 그의 굳어진 표정에는 마지막까지 싸우려던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긴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황기찬의 마지막 폭로가 강세리를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쓰러져 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남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잔혹한 복수.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된 황기찬. 아버지 노릇을 했던 모든 세월이 거짓이었다는 배신감에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김도희의 녹취와 메모까지 조작해가며 강세리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던 계획. 하지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바로 그 순간 쓰러진 황기찬의 운명은 과연.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강세리가 보여줄 마지막 발악은 어떤 파괴력을 가져올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병원에서 깨어난 황기찬의 마지막 숨과 강세리의 절망적인 최후 반격이 시작됩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치명적인 게임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파멸의 끝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